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분들과 매일 오후 3시 시장 브리핑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시 이후 시장 특징주 체크로 내일 단기 트레이딩 포인트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케어맨과 함께 투자에 대한 궁금증도 풀고 시장 뉴스도 체크하면서 투자에 간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 길 갈 때 좋은 친구 한 명만 있어도 큰 힘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청 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아주 기분 좋은 소확행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즐거움이 가득하고 편안함이 가득하도록 도움드리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일부 공략주 체크 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또 상승을 하고 반등이 들어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9월달 여러분 오프라인 미팅을 할 때 또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8월달도 그렇고 또 봄에도 그랬습니다. 2차전지는 언제 상승을 할 가능성이 좀 보입니까? 라고 말씀을 하신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반기 돼야지 기본적인 밸류에이션 부분은 어느 정도 평가를 받을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좀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다가 하반기 되면서부터 좀 반응이 좀 들어왔습니다. 자, 그렇다고 과거의 것처럼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할 거냐?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먼 미래로 보면 상당히 또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나,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돌아야 됩니까? 일단 전기차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화랑이 와야 되는데, 그 시점이 몇 년은 좀 걸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가장 큰 변화가 오는 그 시점이, 지금은 뭐 AI 때문에 데이터 센터 관련된 BESS, ESS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성장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조금 저점에서 어떤 상방을 좀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기 관련된 부분에서, 배터리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동차 관련된 부분에서 크게 성장폭이 나타나야 되는 것들은 분명히 맞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애널리스트들이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을 좀 보고 있는가라는 것들 포스코 퓨처엠하고 LNF를 좀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실제로 시장에서 가장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것들은 포스코 퓨처엠, LNF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또 방송을 하면서도 한두 번 언급은 좀 드리긴 했을 겁니다. 그리고 브리핑 시간에 뉴스 기사도 이런 종목들이 좀 괜찮습니다 라는 부분도 드렸습니다. 저희하고는 뭐 포트폴리오에는 구성이 되어 있지 않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존에 보유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참고를 하시라고 좀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같이 공유 좀 해보고요. 또 최근 또 신규 편입한 SM, 헥토 파이낸셜, 코리아 FT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전력 설비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을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수익 낸 건 일진전기였고요. 그리고 LS 마린 솔루션, LS 일렉트릭까지 다 이것들은 10월 달에 우리가 또 수익을 만들어낸 종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10월 준비를 또 잘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다시 한번 또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10월 16번째, 2025년 196번째 LS 일렉트릭 수익 실현을 어제 진행을 좀 했습니다. 뭐 나빠서 그랬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뭐 방송하면서도 이야기 드렸잖아요. 목표가는 보통 36만 원까지 시장 컨센서스는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단기적으로 이 정도 수준이면은 뭐 충분히 또 우리가 원하는 수익, 저는 만족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수익 실현 의견 드렸고, 항상 추가 드립을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셀프로 해주시는 것들입니다. 욕심내는 것까지 제가 다 팔로우 해드릴 순 없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수익 실현 의견 드리고 나면 얼른 다른 종목으로 또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실은 이런 것들 좀 있어요. 다른 종목이 보이기 때문에 적당하게 올라온 것들을 또 수익 실현하고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는 것들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당연히 있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 좀 진행을 해야 되고요. 시장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겁니다. 또 저는 최근에 보면 관세 협상이 잘 마무리될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쪽 관련된 종목들도 우리가 포지션을 잡아줘야지만 또 거기서 반응이 들어올 때 또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한 달에 뭐 15개에서 20개 정도의 수익을 또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종목 갖고 여러분 20% 수익을 내기 위해서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보통 주가라는 것들은 그래요. 한 번에 상승 파역이 올라올 때 15%뭐 이 정도 상승을 하고 또 쉬고 다시 또 눌렸다가 올라가는 그런 시간 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런 그죠 흐름을 잘 타고 가는 거죠. 파도 타기죠. 눌림이 들어왔을 때 다시 공략하면 되고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 또 공략이 가능하고요. 또 LS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제가 LS 마리 솔루션을 평단 조절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보십시오. 한 달 내에 제가 볼 땐 그것도 답이 나올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흐름을 타고 가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들이고, 그러면서 뭐합니까? 예,
수익을 갖다가 실현하는 것들은 내 돈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산이 늘어나고 나서 다시 한번 또 투자하실 때 계속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종목당 투자 비중이 만약에 지출을 하지 않으셨다 생각하면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계실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어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종목당 투자 비율이 과거, 그러니까 연초보다는 거의 2배 이상 늘어났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정말 재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3년을 같이 하다 보면 그 후에 놀라운 결과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다. 이미 그 놀라운 효과에 대해서 1년 반 이상 같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포스코 퓨처엠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종목 같은 경우하고 LNF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괜찮다. 근데 이유 중에 핵심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 제목이 잘 쏘는 것 같아요. 중국의 핵심 원자재 보유 기업. 요것들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들. 그러니까 중국보다 경쟁력 있는 것. 지금 미국에서 쓰고 있는 거 뭐 자동차 배터리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NCM, NCA 뭐 이런 쪽 관련된 그죠? 그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자동차에 관련된 부분을 분명히 그래요. 자, 그러면 그쪽 관련된 소재를 공급할 수 있는 회사들, 그 회사가 포스코 뷰체엠 그리고 예, LNF 그리고 에코프로 비엠도 이 정도 수준이 있겠죠.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제가 그쪽은 뭐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는 관점은 어쨌든 애널리스트가 지금 어떤 관점을 좀 보고 있는가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들이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요 부분 아래쪽에 있는 요 내용 있지 않겠습니까? 요것이 좀 문제가 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흑연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이런 것들입니다. 다만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광물 자원 이런 관련된 비즈니스를 좀 같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연동성이 있어서 수직 계열화 이런 부분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한타증권에서 이한나 연구원 같은 경우는 22만 6천 원 정도를 목표가를 제시해 놓은 것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22만 6천 원까지 갈 것이냐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항상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편 아니겠습니까? 저 구간보다 한 10% 정도 다운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20만 원 정도 보고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타겟을 좀 정하고 가야 되고 사실은 저희가 뒤에 차트 보면서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라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실적 가이던스 한번 체크해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개선되는 부분들이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흐름을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같은 경우는 3쿼터가 상당히 실적이 좋은 것으로 나오고 있고 4쿼터부터 좀 빠져요. 1쿼터로. 이렇게. 요거는 우리가 인지하고 가야 되는 것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가가, 그죠? 실적과 연동된다는 것들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종목을 갖다가 제가 보유한다라고 한다면 3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만 보유하고 가는 것들이 저는 기본적으로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타겟 프라이스를 좀 설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그널 플레이를 여러분들이 설정해 놓고 나서 난 저 시그널이 나오면 무조건 여기서 빠져나갈 거야.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제가 원래 사실은 오버액 나온 자리가 기술적으로도 여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2만 6천 원하고 일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차트를 상당히 길게 그려놓은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해 같은 경우 어떻게 했어요? 하반기에 좀 들어왔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을 해서 곤두박질 쳤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전 이야기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3년 전 이야기 하고 있으면 답이 없겠죠.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구간은 그래서 지금 20만 원과 22만 원 이 사이 정도면 어떻게 돼요? 피크는 다 도달됐다라고 전 단기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현금을 좀 마련하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구간을 잘 활용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 그리고 다시 눌리겠죠. 자, 그럼 제가 가이던스 보여드렸잖아요. 가이던스가 어디랑 비슷합니까? 예, 1쿼터랑 상당히 비슷해요. 그럼 1쿼터에는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약간 221도 턴해서 이런 라인으로도 자리 잡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여기까지 수렴이 되는 것들이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무조건 네거티브하게 보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실적 가이던스 나와 있는 그대로 움직인다고 하면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형국이면 틀림이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께 생각하셔야 되는 것들은 딱 이것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레드 시그널이 터지면 분명히 우리는 무언가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반드시 인지하고 접근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까지 나오는 시간은 약 한 달 정도가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시장은 항상 선반영하니까요. 그거보다 일찍 여러분들 어떤 액션 준비를 해주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선택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현금화 시켜 나가는 부분들, 이런 것들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당히 마음 아파오신 것도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단기적으로 보유하신 분들 이때 뭐 매기가 좀 들어와서 이때 상당히 좀 좋은 뉴스가 많이 나와서 매수해서 공략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 왔어요. 그래서 이 구간 안에서, 이 블럭 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 저는 우리가 수익 실현 의견으로 저는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과 매일 3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하루의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내용으로 투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그렇게 욕심을 많이 부린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이 별로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시장에서 가장 애널리스트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들은 LNF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형 성장 지속되고요. 수주 기대감까지 계속 있다라는 것들에서 전해질 관련된 부분에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다 가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여기 테슬라 관련된 내용도 있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2차전지 관련된 부분은 테슬라 양 매출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겠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쓰고 있는 건 LFP 배터리 이쪽 빼놓고도 나머지 것들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는 분명히 또 LNF가 또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LNF 같은 경우는 테슬라 어떻게 공급망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들은 과거부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최근에 또 유증했는데 유증도 받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떤 분께서 질문하셨는데 그죠? 제가 잘 대화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증 받으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유증 잘 받으신 겁니다. 그렇죠? 그 부분 생각을 해주시면 아마 그래도 뭐 평단가 많이 내려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신규 공략자라 그러면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나셨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요. 어쨌든 테슬라가 좀 잘 나가는 부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나중에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테슬라가 결국 로봇을 움직이기 위해서 배터리 시스템을 또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어떤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 나가는가 이 부분도 또 하나의 또 모멘텀이 되는데 관련주로서 저는 LNF 그래서 시장에서는 LNF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 참고해 주시고 자, 유한타증권은 단기적으로 14만 2천 원 정도의 목표가를 가지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적 부분 저는 요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일단은 여기서 흑자 전환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QOQ로 그 부분이 있는데 4Q에는 좀 빠져요, 여러분. 요거 좀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 좀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여러분들 흑자는 분명히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2026년도 가이던스가 엄청 좋아요. 근데 이 가이던스를 가지고 주가가 앞으로 레벨업을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성장하는 부분이 지금 어때요? 수주잔고 나와 있는 애 거의 확정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이 쿼터에 엄청나죠. 그럼 요것도 선반영하게 되면 저는 요 종목을 좀 보고 있다가요. 조정이 좀 들어오면 저는 뭐 개인적으로 4쿼터 실적 나올 테니까 1월 중순에서 구정이겠죠. 그쯤에서는 분명히 또 이 종목을 갖다가 뭐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점을 좀 참고해서 좀 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부분들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가이던스 나와 있는 거 잘 체크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뭐 QOQY 물론 워낙 적자 상태였기 때문에 성장성이 상당히 높은 것처럼 보이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흑자가 전환이 돼서 나오는 거하고 성장성이 되게 놀랍게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밸류에이션을 얼마까지 줘야 되는지는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상상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는 돌파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4쿼터만 내가 버틸 수 있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동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계속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홀드하고 가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뭐 단기적으로 이 정도 수준이면 만족을 하고요. LNF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 선택 결정을 해야죠. 물론 이 아래쪽에서 처음 초기 진입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수익 실현하는 타임이 맞다라고 보고요.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안 한 좀 오래전에 모유해가지고 앞으로도 갈 길이 험해라고 한다고 하면
저런 앞발 가이던스를 좀 체크하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상으로는 앞으로 6개월 정도 기다려야 되는 것들이죠. 과거처럼 좀 상당히 좋은 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런 내용을 좀 볼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면을 갖다 볼 수 있는 게 LNF지 않나. 그래서 많은 부분을 갖다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유를 좀 해드렸습니다. 특히 브리핑방에서는 LNF 이야기를 제가 가장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종목은 안 잡았냐라고 한다고 하면 글쎄요, 우린 다른 것으로 좀 포트폴리오가 꽉 차 있어서 못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얼마나 즐거웠는데요. 다른 것들 하느냐고요. 자, 그것도 있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급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여기 14만 원 목표 가면 여기서 10% 빼면 13만 원 정도 요새 좀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글쎄요, 저거 다 실현이 되고 난다 그러면 목표가 사격 리포트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예, 근데 그때가 언제쯤 나오겠어요? 4분기에는 나올 가능성은 없고요. 제가 볼 땐 우리가 구정 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을 공략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 우리 구정에, 내년 구정에, 그죠? 이거 벌써 몇 개월 냅두고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3개월만 지나고 나면 이 종목은 공략을 해야 돼요. 3개월 후에 어느 정도에서 자리를 잡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고, 이미 흑자전을 했고요. 그래서 시그널 1번 들어왔고 2번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눌리는 거는 여기 상승폭에 50%만 털어내는 것들이겠죠. 어디까지 올라갈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 실현 관점 접근해야 되고요.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년도 2분기까지 보시면 상당히 괜찮은 주가 퍼포먼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지난번에 유증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아래쪽에서 했죠. 제 기억에는 5만 원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죠? 받으셨습니까? 그렇죠? 예, 잘 받으셨어요. 그러면 아마 평단가가 어마무시하게 내려왔을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아마 아이디가 0으로 영미님이실걸요? 그죠? 예, 영미님.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제가 볼 때는 잘 받으셨어요. 축하드리고요.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과 매일 3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하루의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내용으로 투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SM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규 포트폴리오 종목으로 편입을 했는데 엔터 쪽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실적이 다 좋은 것은 알고 계시겠죠? 특히 이제 3분기 실적에서 잘 나올 만한 것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인지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3대장 하면은 뭐 그런 거 4대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 SM, 그죠? JYP, YG엔터, 하이브 이렇게 보고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조정폭이 깊었던 SM에 대해서 SM인지 키이스트죠. 이거 매각하면서 조금 어떻게 됩니까? 예, 주가가 하락하는 부분이 발생이 되는데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회사의 건전한 그죠? 재무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매각을 한 건데 왜 그걸 네가티브하게 보는지 전 조금 이해는 안 갔습니다. 물론 동시에 그 타임에 대부분의 엔터들도 같이 조정을 받은 것도 있어요. 특히 뭐 한한령 관련된 부분들도 있었고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오니 안 오니 뭐 서울에 오니 안 오니 이런 얘기하면서 같이 주가가 눌렸던 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온다고 하고 미중 그제 협상이 진행이 되는 내용들은 우리 거의 확정적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호텔 캔슬이 없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만나긴 만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기간 사이엔 어느 정도 그죠 엔터 쪽 관련단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SM의 이제 자회사라고 해야겠죠. DOU도 여기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래서 DOU 같은 경우를 보는 것보다는 저는 SM을 보는 게 낫겠죠. DOU 잘 되면 뭐 SM도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여러 가지 면 좀 생각을 해봐서 특히 뭐 제가 볼 때는 주가 하락폭이 낮고 충분히 주가 위치상 공략하기 좋은 자리, 그 기본 수익률 만들어내기 상당히 좋은 자리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BK에서는 목표가도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저기까지 보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뒤에 차트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부분도 뭐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그죠? 네, 3분기에 상당히 놀라운 우리가 실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다른 이슈가 가지고 있죠. 매각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같이 포함된 것들이고 그 전체적으로 보면 이익 부분이 크게 뭐 문제될 부분은 별로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전 요 키스트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빼놓고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각을 해서 한 300억 정도를 갖다가 어느 정도 저 자금을 또 형성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주가가 하락한 부분이 좀 과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적이 아주 좋아서 또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니고, 원래 자기 밸류에이션의 되돌림 이 정도 수준만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는 것들입니다. 저는 여기만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죠? 이 정도면 되지 않나요? 엔터 갖고. 그럼 여기까지 보셔야 되나요? 여기. 그죠? 저는 이 정도 보지 않고요. 여기와 여기죠. 그러니까 15만 원과 여기 지금 12만 원, 이 정도 사이에서 우리가 플레이를 해나가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만 줄여나가는 쪽으로 여러분들과 생각하고 같이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윙 거래는 여기 돌파하는 것까지 보진 않아요. 그죠? 왜? 이거는 덤이죠, 뭐. 그래서 막 치고 달린다, 뭐 이런 식으로 치고 올라가거나 뭐 이렇게 생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뭐 땡큐라고 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대부분 언제서 발생된 거야? 이거 프리마켓에서 터진 거라서 그렇게 큰 의미를 둘 만한 내용은 아닌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14만 원 이상 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10에서 20% 정도 사이 보고 공략해 주는 것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헥터 파이낸셜, 이것도 오늘 아침에 시초가로다. 여러분도 매수하기 좀 힘들으셨나요? 제가 어쨌든 제 시가는 좀 드리긴 했는데,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되는 것들은 그것도 항상 보면 이제 우리가 동시효과 진행되는 거 있잖아요. 전 그거보다 살짝 한 20% 정도 그 구간대, 낮은 구간에 좀 던져놓고 기다리는 편입니다. 그렇게 해서 잡은 거고요. 혹시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이 노하우가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가격들 하는 필요는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좀 더 주식은 싸게 사도록 노력하시는 것들은 10원도 아낄 때는 아끼면 좋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그런 것까지 신경 써가면서 갈 수는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헥터 파이낸셜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은 실적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장성 실적, 그다음에 영업이익 이런 것들이 좋다라고 좀 생각이 들면 좋겠고요. 일단 가장 관심이 가는 것들은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은행하고 관련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정부가 이쪽을 진행을 할 때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면을 권할 때 은행을 빼고 갈 수는 없어요. 근데 은행하고 가장 연동이 좀 많이 되어져 있는 내용을 좀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저는 헥터 파이낸셜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 이 종목을 갖다가 저는 선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반 기반 관련 글로벌 결제망 구축 이런 것들이 장점이고 그다음에 블록체인 과학기술협회와 협의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제가 볼 땐 주가의 상승폭이나 이런 부분은 헥토 파이낸셜이 아주 다이나믹하진 않아요. NHN KCPD에서 또 혹은 뭐 다날이나 또 더진이나 푸콘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종종목이 주가가 사실 정책 테마하고 좀 관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늘린다 하더라도 충분히 리바운딩 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 헥토 파이낸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드렸고요. 자, 16,860원에 종목 비중 20%다가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어쨌든 그리고 잘 잡은 것 같아요. 하방으로 열릴 때는 하방은 여기까지 열어놓고 보시는 겁니다. 그럼 이 라인이 어디냐라고 생각하면 121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동종 목록에 대한 내용들 이런 거 법안 이런 것들이 가는 것들은 11월 정기국회 가면서 또 한 번 이슈가 되는 것들이니까 우리가 한 달 정도 이내에 동종목에 대한 리바운딩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종목은요 목표가 설정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것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우리가 글쎄 수급 시그널이나 이런 내용을 갖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니까 일단 보고 가는 거는 여기 2만 원부터 2만 2천 원 사이 이 정도 사이 보고 가면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원하는 수익률은 잡힌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코리아 FT에 대해서 제가 녹화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6,350원의 종목별 비중 트레이딩 개념으로 15%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을 갖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셔야 되냐? 하방은 열어두고 보세요. 결과적으로 저는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될 거다라는 부분을 갖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현대차가 지금 미국에서 주력으로 지금 삼고 있는 차가 어떠겠어요? 네, HEV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이브리드 베이클입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하이브리드 관련된 부분에서 부품사로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회사가 저는 코리아 FT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관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여기 정도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하방도 열려 있으면 하방도 뭐 아래쪽에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15% 정도를 비중 확대하고 하방 쪽에 눌리게 되면 우리 컨트롤 해줄 수 있는 것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요. 당장 에이펙 진행되는 것들이 우리가 2주 안에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2주 동안은 우리가 잘 또 드리블하고 가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왜 자동차 부품으로 다 SL 안 했냐고요? 먼저 올랐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좀 가볍고 좀 드리블 할 수 있는 것들 좀 가지고 여러분들 접근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서현이와 뭐 현대공업, 뭐 SL 뭐 이런 것들 이야기 드렸는데 이번에는 코리아 FT가 조정을 잘 받고 들어와서 저 조정받은 만큼의 상승폭은 충분히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기본 수익률은 10% 정도 보고 있고요.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파형이 나온다라고 하면 땡큐 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개념을 설정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큰 도움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의 머니케어 스쿨 회원 브리핑 서비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1년도 안 됐죠. 지금 196개 종목 수익 실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실 종목은 17개였고요. 그래서 손실 종목은 10% 넘어가는 건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자,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행을 해서 도대체 얼마나 높은 또 우리가 퍼포먼스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머니케어 뉴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늘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즐거움과 편안함이 가득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케어맨이었습니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에 투자할지 늘 고민이신가요? 수익을 내고 나서 다음은 또 무엇을 사야 할지 막막하셨죠? 이제 그런 투자 고민 머니케어 뉴스가 해결해 드립니다. 회원들과 함께 수인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종목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는 머니케어 뉴스 정말 좋습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한 매수 시점, 시황 체크, 오프라인 미팅, 실시간 브리핑 서비스를 통해 만족스러운 투자 경험을 해보세요.